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대충 넘기거나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 내년 사업의 성공의 실패가 갈린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자금 크게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공장 중축이나 창고 매입, 건물 매입 이런 거 하려면 미래가 없다.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 기업 입장이라면,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이라면 다음 연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정책 자금을 크게 활용해야 된다라든지 금융권을 활용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시설 자금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뭐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잖아. 2025년도 이제 재무제표를 어떻게 신고하냐가 그 갈림길이거든. 지금 현재 10월달 가결산을 준비해야 될 때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마다 이제 가결산, 확정 신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지금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자금 크게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공장 중축이나 창고 매입, 건물 매입 이런 거 하려면 기업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거든. 지금 10월, 이제 좀 있으면 11월, 12월이단 말이야. 지금부터 재무제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해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 기획형 재무제표를 맞춰야 돼. 그거 없으면 미래가 없다.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거래처 방문하러 가는 길이야. 길이세요? 지금 이제 거래처 파주 쪽 거래처인데 방문할 예정이야. 박스 제조하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거 제조하는, 내가 방문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 바로 이제 결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가결산을 많이 하거든. 이거 제대로 준비하지 않잖아. 그러면 내년 사업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 특히 개인 사업자는 5월, 6월에 재무제표 신고하고 법인 사업자는 2월, 3월에 재무제표를 확정 신고를 하는데, 근데 지금 12월 되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야 돼. 만약 제대로 가결산 지금 안 해놓으면 사업 절대 성공하지 못해. 지금부터 내 이야기 내용 잘 들어. 가결산 하나로 내년 사업의 성공의 실패가 갈린다고 보면 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대충 넘기거나 그냥 세무 대리인한테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재무제표가 나오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개인 사업자는 5월, 6월, 법인 사업자는 2월, 3월 한 달 전에 재무제표를 신고하기 한 달 전에 요청한다고 해도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건 하겠지. 하지만 거의 손을 못 쓴다고 보면 돼. 세무사 같은 경우 이미 지난 거라 손 못 쓴다 라고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손을 쓸 수 없고 3년간 그 리스크는 계속 간다. 잘못된 확정 신고로 인해서. 그리고 12월이면 매출이 이제 확정되고 어느 정도 결산을 봐야 될 시기가 맞잖아.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파주 제조업 거래처 가는 길인데 이제 연말 거의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세무랑 결산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냥 뭐 세무만 정리하고 끝낼 게 아니라 내년에 대비해서 기획을 해야 되거든. 그걸 지금부터 해야 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말 되면서 세금적으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거든. 그것도 일부야, 극히. 근데 이 세금적인 부분은 단 한 가지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야. 내년의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박스 제조업 거래처 가는 이유도 바로 내년 정부 지원 사업, 정책자금, 시설자금, 금융권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기획, 플랜을 세우려고 가는 거거든. 보통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그런 컨설턴트는 없다고 보면, 아마 정 팀장도 알 거야. 내년이 되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지원 사업과 자금을 매년 편성한단 말이야.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적기적소에 신청할 수가 있어. 그러면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야. 또 정책자금도 중요한데 저금리 자금, 정부 보증 같은, 또 정책자금도 중요한데 저금리 자금이나 정부 보증 같은 걸 잘 활용하면 현금 흐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자금 계획을 세워두고 내년을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갈지, 그게 첫걸음이거든. 그리고 사업 확장 이슈가 많이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 만약 공장을 더 사거나 부동산을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결산부터 맞춰야 돼. 어제 이제 상담한 업체도 보면 자영업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나눠져 있고 재무제표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 성실신고도 되고. 근데 꿈은 크더라. 10억에서 20억을 난 받고 싶대. 그냥 빅 퓨처일 뿐이다.
현실엔 불가능하다. 그걸 하기 위해선 준비라는 걸 해야 돼. 그냥 뭐 세무사한테 준비시키면 되냐? 그냥 내가 준비 잘하면 되냐? 아니야, 절대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냥 단순하게 세금 어떻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야. 정부 정책과 결을 맞춰서 이걸 준비하고 재무제표를 맞춰야 돼. 그래서 올바른 컨설턴트라면, 컨설팅 회사라면 사업 확장에 큰 이슈가 있는 대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내년에 공장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지금부터 만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 같이 함께 고민하고 기획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세금. 보통 세금 놓치는 거 보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놓쳤다가 부랴부랴 막으려고 가공경비 많이 만들거든. 그것도 안 되면 세금을 왕창 내는 경우도 많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구소라든지 벤처라든지 기타 세액공제,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세 제한 특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세무사한테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혜택을 볼 수가 있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미수채권, 미결제 대금이 존재하거든.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현금 흐름도가 안 좋아지거든.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함께 준비해야 될 시점이야. 마음 약하게 그냥 놔두면 그거 본인 마음 망가지고 시간만 흐르고 그 돈 못 받거든. 내가 미수된 금액이 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이런저런 사정 들어주다 돈 날린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매입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매입할 때 세제 혜택을 봐야 되거든. 취등록세만 생각하더라도 공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30억만 해도 만약에 10% 정도 9.6% 이렇게 세금이 취등록세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만 해도 3억, 4억, 2억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거 감면 받으려면 미리 세팅하고 벤처 기업 인증 같은 거 준비한다면 혜택을 볼 수 있어. 아니면 수도권 가미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이 또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정 팀장, 내가 이야기하는 게 결론은 단순히 뭐 세금 정리 이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내년에 대비한 기획, 전략을 세워야 돼. 정부 지원 사업, 정책자금, 금융권 활용, 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 부동산 매입, 건물 매입, 기타 등등등 뭐 투자를 받고 싶다, M&A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걸 하고 싶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사실 그 전부터 준비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잘 해보도록 이 영상을 보는 대표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결산 요청하고 내년 계획 지금 세우셔야 돼요. 나중에 대해서 하겠다? 나중은 없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영상에서 항상 말했듯이 예산은 있을 때 가져가야 돼. 좀 내가 늦으면 예산 소진되고 없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그 말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있으면 거래처 들어갈 건데 그것도 들어갔다 또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는 또 추후에 들려주도록 할게. 자, 이제 거래처 도착했거든. 자, 이 박스 제조 회사인데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표님한테 다음 연도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거 오늘 얘기할 그런 상황이야. 알았지? 자, 방금 이제 업체 미팅 마치고 나왔고 이 가결산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내년에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금융권 이런 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결산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을 오다 보니까 다른 이슈도 발생되더라고. 막상 가결산이나 내년에 어떻게 사업할 거를 준비하는지를 생각해서 미팅을 했는데 그 외에도 방문하니까 또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되더라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법인으로 귀속시키고 싶다, 양도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가지금이 3억 정도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주게 됐지. 그래서 중간 점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결산, 재무제표 소홀히 하면 금융 지원이나 정부 지원 이런 거 다 안 되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확보하려면 지금 사업 확장까지 반영된 재무제표, 받아주는 재무제표 지금 구성을 하는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시청자분들께는 무료 1차 전화 상담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 구체적인 재무제표 구성 방법과 내년에 그 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업파의 마이더스의 손 정 대표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날게요.